자, 회계사 2차 시험과 세무사 2차 시험은 약간 문제의 질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석에 문제가 있는, 그죠? 그리고 또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을 때에는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교체를 한다거나 수정을 해서 좀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는 검토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멘붕이 오죠. 이 당황해하게 되면은 다음 문제 푸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계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하다가 시간이 촉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과락이 나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력이 없어도 과락이 나는 게 아니라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출제할 때는 잘 모르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 문제를 채점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교수님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알게 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면은 그걸 다 맞는 걸로 채점을 해요. 실제로 채점할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점에 불이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푸는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멘붕이 와서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문제가 있는 2차 기출 문제들을 좀 완벽 파헤치기 이렇게 제목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한 10개 정도를 좀 모았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또 주교재들이 또 다른 교재일 수 있잖아요. 그 교재랑 김우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말이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서, 그 여러분들이 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의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따라서 그냥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보여드릴 거란 얘기죠. 그게 한 최근 기출문제에서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좀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개 모았기 때문에 지금 8월 9일이 있는 주 있죠? 그 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2개씩, 2개 테마씩 총 5주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지고 그대로 답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 작성할 건지를 딱 정한 다음에 그대로 그 논리대로 밀어붙이셔서 답안 작성을 하시면 채점할 때 따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자 또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일주일에 2개 테마입니다. 잠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종업원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법인단체에 지출한 운영비를 뭘로 구분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사주와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의 한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새로 나온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거고, 불이웃돕기 성금을 기부금으로 뭘로 할 거냐, 이거를 비지정기금으로 할 거냐, 지정기금, 이게 좀 말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사용수익 하던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 삼각범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만 받은 퇴직금이 아니고요. 일반 관리직으로도 있고 신제품 개발 부서에도 있었던 자가 퇴직을 한 거예요. 그 퇴직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이 있었을 때 대손 충당금 설정상 채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연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산연차 어떻게 할 거냐? 또 똑같이 연금소득인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일반적인 연금 인출이 모두 있는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통사용자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신고 양식 작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마다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10개 테마 모아가지고요. 그 테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저 사람 말은 나하고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교재의 선생님 그런 논리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제 논리를 들어보시고 이 논리가 또 맞는 논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제 논리대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실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약간 이렇게 검토 요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곤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답안 작성할 거냐? 하나를 정해서 밀어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시간을 끌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밀어붙이시고 그러시기 답안 작성하시면 채점하실 때 불이익은 없다. 어떤 논리를 따라갈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써서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 마음에 드시면은 꼭 구입하시고요. 요 교재 가지고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회계사 2차 시험 대비 세법 기출문제집도 별도로 따로 자매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총 10번의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시험장 가서 실전 답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재 꼭 구입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홍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